자, 동료가, 자, 거기 중략 이후, 자, 64페이지. 자, 볼게요. 이 앞부분에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줄까? 앞부분 쭉 훑자. 쭉 훑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자. 자, 동류. 정유가 동류가를 지었어요.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자, 사람이 사는 집은 드문데 깊은 산속이에요. 자갈밭이 이 단단해서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것으로, 그치? 그 쟁기로 밭을 갈고, 주막에 기름이 없어서 관솔로 불을 밝혔는데,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방구석에 흙을 발라서 굴뚝처럼 만들고서 아래에다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자, 책을 봐야 되는데 나 보면 안 돼요. 나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이쪽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나?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까먹었어. 아래에다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그래서 농사 짓는 모습,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생활 모습, 자, 이런 거였습니다. 갯벌을 베어서 바자처럼 엮고 짜서 채마밭 둘러막아서 울타리를 삼았고, 머릿속에 그려야 돼, 이렇게만. 울타리 그리고. 읍내와 역점 중에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이라는 것을, 자,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숨으로, 자, 하늘이 비치더라. 이건 객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아주 깊은 두메 산골, 풍속이 수수한데 세간살이의 집 꾸밈이 투박하고 참 힘들어 보이더라. 주관적 판단. 초사일 저녁 때에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일제히 출발하여 장호 고개를 넘어가는데 길은 굽이지고 돌 사다리가 험해서 언덕이 가파르고, 자, 본이 비탈하는데 그냥 가파른데,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가 또 높구나. 그 가운데 큰 냇물이 있고 수십여 간의 다리를 놓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김성이고 저쪽으로 가면 회양입니다. 하류 얕은 곳에 배를 메어두고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자, 행인을 건너게 해준다네. 그래서 자, 들은 이야기.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했습니다. 폭포가 무슨 색이니? 이거 했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하얀색이다. 그랬더니 어느 누군가가 파란색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갑니다. 하얀색을 머릿속에 잡고요.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늘어서 앉아 삼천척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백여길. 자, 삼천척 백여길 다 밑줄 쳐봐. 여기서 문제로 수치가 사용됐니?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 묻고 수치라고 써봐. 수치. 숫자가 사용됐다는 얘기야. 삼천적 백여길 수치. 자, 돌벽 백여길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오른쪽에다 지규법.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 온 후에 성난 폭포가 몇 층이 더 보태어져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층이 더 보태져가지고 자, 보이표. 오른쪽에 옥 보이표. 흰 비단을 들이고 흰 비단 갖고 옥기둥을 세운 듯이 옥기둥 갖고. 됐죠? 지규법입니다. 자, 은하수 한 곱이, 은하수 보이표. 다 백색 이미지인 거 눈에 들어오지. 그치? 은하수 한 굽이가 공중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 바위 밑 깊은 연못에 담아서 부어 찌을 때, 나는 이 전체에서 이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왜냐면 물이 많아져서 폭포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폭포가 물이 이렇게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방아를 찢듯이 찧어서, 정말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어.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바위 밑 깊은 연못에, 그러니까 깊은 못.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걸 이제 못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막 폭포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찢는다는 얘기입니다. 찧어서 부어 찌을 때에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 V표. 눈이 날려. 눈이 날리는 게 뭐야? 여기 물방울이 막 이렇게. 그치? 물방울이 막 날리는 거야. 자, 흰 눈이 날리니 금강산 폭포 중에 짱! 자, 65페이지 넘어갑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으로 도로 내려와서 금강문 네모. 선생님이 거기 A에다 뭐 안 적었지? 자, 봐봐. A 옆에다가 저거 주관적 묘사죠. 주관적 묘사이면서 여기는 전체 시선의 이동이 있습니다. 주관적 묘사, 시선의 이동. 폭포 파트. 주관적 묘사, 시선의 이동. 주관적 묘사, 시선의 이동.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관적 묘사, 시선의 이동. 폭포 보러 가고 싶다. 나 폭포 안 본 지 한 7, 8년 됐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폭포 보고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폭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우리나라 폭포는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일본에 가서. 선생님 일본 가면 저희 관광명소는 잘 안 가거든요. 그냥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폭포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올라가요.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폭포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아. 자, 가자.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 네모 치시고요. 자, 여정입니다. 도로 내려와서. 자, 남여라는 것은 뚜껑 없는 가마예요. 가마를 타고 절 네모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로 가는 길이 온정이라는 것을 지난다기에 극락곡의 네모 넘어서서 오리 남짓 가니. 자, 여기 오리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뭐예요? 그렇지. 수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주막집 바로 곁에 자, 우물집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물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든 거. 뭔지 알아요? 우물 위에 지붕 만드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전에 한번 보셨을걸?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물이. 벽돌로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여기에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붕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비 오면 여기 들어가지 말게. 이게 이제 우물집이라고 이야기해. 우물집.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물집을 만들었길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자, 상하탕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탕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앞에 물수변 있죠. 삼수변.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거야. 위아래 물인가 봐. 자, 두 군데 똑같이 널찍한 돌로 네모지기 작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는.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런 것 같은데. 온천 비스무리한 거? 그치? 그런 것 같아. 미지근하다 안에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막 네모 머물고 21일 아침밥 후, 거기 네모, 21일 조반 후 네모 후에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여 있었는데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 자, 동그라미, 승이니까 스님이겠죠. 자, 주막 주인, 동그라미, 붙들고 말립니다. 만류하길 물결 잡아. 말리는 거야. 가지 말라고 말려. 저기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요. 자, 70리면 10리가 4km니까 4, 7, 28km. 그럼 가는데 14km, 오는데 14km. 14km면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홍대까지입니다. 홍대. 그리고 14km면 그렇지. 한 홍대 정도 될 거야. 택시비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저 길도 이렇게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자, 만물초 가는 게 70리. 거기다 밑줄 치고 수치라고 적어. 수치. 7이 여기서 나오네. 7하다. 자, 볼게요. 70리요.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즉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안 보인대요. 잘. 하물며 지금 비 오는 날은 자, 지척 가까운 거리를 분간을 못하니까 미끄러운 또 분간도 못하고 미끄러운 돌사다리가 있대. 돌사다리가 미끄럽답니다. 돌사다리가 미끄럽대요. 자,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셔서 자, 물결 쳐봐. 산밑만 겨우 보면 아예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다 만류함이라고 적어봐. 맑은 날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치? 첫 번째, 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맑은 날에도 경치가 안 보이는데 지금 비 오는 날. 그게 더 안 보여. 그리고 돌사다리가 있는데 올라가서 위험해.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만류하는 거야. 자,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수용했습니다. 그죠? 수용했으니까 여행 계획을 바꿀 거예요, 이제. 자, 수용했고요. 일행들도 옳다고 하여 복례산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만물초는 여정이 아니야? 아니야. 그치? 거기다 여정 X라고 쓰셔야 돼. 남겨두고, 자, 여행 장비를 다시 차려서 그러니까 총석정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전체 흐름이 뭐하고 비슷한 관동별곡이랑 되게 비슷해. 혹시 배웠니? 거기서 그거야, 지금. 그거. 총석정이 있는 곳으로 형석으로 향할 때에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야, 만이천 봉우리가 뚜렷하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어디 보시냐면, 4번 우리가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천가 갑니다. 북천가. 북천가가 아까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 북천가입니다. 진영형. 자, 4페이지래. 59페이지 4번. 거기 보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북천가는, 작년에도 북천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또 나왔어. 작가가 이조판서, 자, 서기순의 비행을, 자,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함경도 명촌으로 유배된 최험 밑줄, 이걸 체험이라고 하죠. 유배된 체험. 뭐 테마파크인가요? 유배 체험하게. 자, 유배된 체험 밑줄 잡고요. 다른 장편 유배가서입니다.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두 가지 의식은, 자, 밑줄 풍류에서 오는 흥취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사대부로서의 체면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 X, 고난과 비애보다 밑줄 치세요. 작가가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과 기생 군산월과의 애정사. 그냥 유배 체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면서도 군산월이 바로 이제 뭐냐면 기생입니다. 끝에 다 월로 끝난다 그랬죠? 기생들이. 사대부가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유배 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해서 눈치 봐요. 밑줄 쭉 쳐. 표면적으로 풍류 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한편 북천가는 기행가사 밑줄, 유배지로 가는 여정에 따라 보고 들은 경험을 기록하고 주관적 반응도 보여준답니다. 자, 솔직히 말할게요. 별 얘기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갈게요. 되게 쉬워요. 가자. 사또가 등장하는데. 본관이 사또예요. 우리가 본관 사또. 옛날에 이제 그 춘향전 할 때 본관 사또는 변사또 이렇게 했었는데, 자, 사또와 초면이라, 그렇죠. 유배 가서 처음 만났으니까 초면이라 서로 인사를 다 한 후에 사또가 하는 말이, 자, 본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김교리, 김교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김교리 동그라미 치고 화자라고 쓰세요. 여기서 김교리가 이제 화자인 거야. 그치? 자, 이거는 지금 본관이 하는 말입니다. 어이, 김교리! 이번 유배에 죄 없이 온 줄 다 알아. 그렇죠? 북광 수령 다 알아. 또 온 백성이 울었어. 과장법이죠, 이런 거. 그렇죠? 이 백성 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안 울으셨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온 백성이, 선생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 뉴스 보다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진영에서 국민을 위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그 국민에서 나 빼. 나 이렇게 혼잣말 이렇게 합니다. 그 국민에서 나 빼. 이렇게 얘기하는. 자, 온 백성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하지 마시고 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배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리안치라 그래서 이렇게 막 가시나무 거기에서 막 그 안에 갇히고 그다음에 바깥에 병사 둘이 서 있고 이런 유배가 있는가 반면에,
가벼운 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귀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귀향인데 발음하기 어려워서 귀양이 된 거야. 이거는 그냥 어디 그냥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쉬었다 오게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은 보내기 싫어. 임금은 이게 보내기 싫은데 주위에서 너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야 그냥 이제 가서 잠깐 쉬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럼 거기 가봐. 거기 딱 도착했어. 그럼 사또는 거기 있는 수령 사또는 어떨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지, 잘 보여야 돼. 왜? 이 사람 중앙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천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놓으십시다 물결치고요. 오른쪽에 적어봐. 자, 위로하고요. 행동을 권유합니다. 자, 위로하고 행동 권유. 위로 행동을 권유합니다. 우리 놀자. 노는 게. 자, 놀아. 악공은 연주자예요. 악공과 기생들을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 자, 놀자니까 우리가 유유자적 풍류죠. 그렇죠? 놀자. 그러나 이제 화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 몸이 유배온 사람이라. 이 꽃자리에 이게 손님 대접, 이 기생 풍류, 이게 뭔가요? 자, 두 줄 묶어. 자, 풍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풍류 거부. 일일이 물리치고 물결. 결국 거절했어요. 혼자 앉아서 눈이 소이라니 경내의 선비들이 그 동네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그러겠죠. 중앙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둘셋 오니 60명이 되는구나. 이런 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선생님이 저기 지방에 한번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좀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 가잖아. 그러면 거기 학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곳의 동네를 강조합니다. 동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대치에 있었으니까 대치를 크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치 앞에 꼭 서울이라는 말이 있어. 서울, 대치 강조합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목동 몰라요. 평촌 몰라요. 분당 몰라요. 왜냐면 그쪽은 사실 대표적인 학원가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5대 학원가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다 모르고요. 대치는 들어봤거든. 대치동이라는 걸 들어봤잖아. 그러면 대치 이렇게 박아요. 그러면 진짜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선생님이 오셨어. 뭐 이런 느낌이야. 이해가죠? 서울에서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엄청나게 막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느낌이야. 서울에서. 자, 그 다음. 아이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초롱초롱합니다. 눈빛이. 귀여워.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끊어. 자, 글재를 내어서 끊어. 그러니까 글의 주제나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과거 시험은 논술이었으니까요. 그치? 논술이었으니까.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끊고 글재를 내어서 끊고 골라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령. 자, 북관의 수령 관장은 요게 좀 날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다. 북관의 수령. 자, 끊어. 북관의 수령에서 끊어. 그러니까 북관 수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북관에 있는 어떤 거의 관리들, 그치? 또 높은 관리, 북관의 수령이 관장, 무장만 보다가 관장, 무장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너무 1차원적 아닙니까? 자, 자, 무관. 그치? 무관. 왜? 무관 이렇게 보셔야죠. 무관. 여기 어디야? 함경도예요.
여기 함경도니까 우리나라 국경을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 좀 그려요.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좀 그립니다. 자, 함경도잖아. 그럼 어디야? 국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많겠어? 당연히 그 장수들이 많이 있어야지 여기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무관의 반대가 문관. 여기죠. 문관. 즉 문과들이 옛날엔 정치했고요. 문과가 아닌 사람들이 뭐 나라를 지키거나 기술직에 있거나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문과가 대우받던 시절. 그 시절 너무 그리운데.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즉 무관만 보다가 장수들만 보다가 자, 문관의 명성을 듣고 그렇죠? 달려든 겁니다. 이 문관의 명성 누구예요? 바로 본인이죠. 그래서 김진영이야.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을 가르칠 공부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실력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두 글자로. 그렇죠. 겸손이죠. 겸손.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끼고 앉아서 글로 세월을 보냈도다.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고향이 생각나면, 자, 물결. 고향 생각나면 시도 짓고, 또 심심하면 글도 배우고, 변방, 어디죠? 여기 함경도. 변방에 외로운 물결. 외롭지만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서, 자, 오른쪽에다 풍류, 여유로움, 이렇게. 풍류와 여유로움.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달을 보냈다. 편히 이런 거니까 우리가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뭐 시어 반복 그럼 맞는 거죠. 시어 반복. 이런 게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잘 찾기 어려워요. 그런 선지는 시어 반복.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가을바람 네모. 자, 계절적 이미지가 나옵니다. 놀라서 깨니 변방산에 어머나 설이 왔네. 설이가 내렸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 동그라미. 처량하고 요거 물결. 혹시 학교에서 이거 감정이입까지 가셨니? 그러진 않으셨어? 자, 이거 그냥 감정이입으로 보셔도 됩니다. 의인법이니까. 근데 보통 기러기는 보통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보통 그 기러기가 울 때 보통 슬피 운다라는 표현이 보통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기러기가 슬피 운다. 이거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표현 자체는 감정이입입니다. 자, 갑자기 슬플 일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장면이 전환됐어요.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설이 왔네. 그러니까 가을바람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슬플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의 땅이로구나. 개가죽을 입었네요. 개가죽 위아래 옷은 상놈이 다 입었어요. 그리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이 먹습니다. 양식입니다. 자, 거기 우리가 거기 그 세 줄 있잖아요. 북방을 굽어보니부터 주민의 양식이네까지 그 세 줄 묶어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변방이란 말이 있지만 국경지대의 모습이구나. 그치? 국경지대. 이렇게. 국경지대. 본관의 큰 은혜와, 그쵸? 이 본관이 아까 뭐라 그랬죠? 놀자! 이게 본관.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살았네. 같은 그러니까 비유치교. 자,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 같구나. 평생의 인연으로 신선세계의 자취를 남겨서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연족봉 지난 후에 서년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 요거 동그라미 쳐봐요. 연화봉 절바위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 동그라미 눈앞에 솟아있고 쇼미더머니죠. 대구 확실히 보이죠? 대구라고 쓰세요. 57페이지 갑니다.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야. 매향은 술잔을 들고 만장운 한곡조를 부르고 매향이라고 했으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이름이 매화향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다 이름을 지어요. 자, 술잔을 들고 자 노래합니다. 군산월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이름했던 군산월 동그라미. 기생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군산월 앉은 모습 꽃이로구나. 예찬이라고 쓰세요. 오동나무 오 검은고에 금실로 오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이 곱거니와 갸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동하는 빛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와 연주하는데 막 빛나 야 이런 얘기야. 너의 모습을 보고 나니 군의 명령이 엄해도 반할 뻔하겠구나. 즉 군의 명령보다 그치? 군의 명령은 이렇게 긴장해야 되잖아. 막 긴장 속에서도 널 보면 어머냐 이렇게 반하는 거야. 그 정도로 예쁘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자 반할 뻔하겠구나. 자 오른쪽에 적어보세요. 아름다움 예찬 감탄. 저기 그 아름다운 예찬 감탄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면요 상디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 상디가 지금 막 전쟁 상황이야. 막 저기서 막 뭐 하고 막 총 쏘고 막 도망가는 상황에서라도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하트가 되면서 어머나 예쁜 아가씨 막 이러잖아. 그런 상황인 거야. 군명이 아무리 엄해도 넌 예쁘구나. 이런 얘기지. 자, 미인 앞에 영웅과 열사가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미인 앞에 영웅 필요 없어. 영웅 열사 다 똑같아. 이런 얘기야. 미인 앞에서는.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자, 내 마음 단단하나? 내 마음 단단하지만 너한테 큰 소리 칠 수 없겠구나. 즉, 내 마음은 단단하지만 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칠 것 같아. 이렇게. 본 것이 병이 됐어.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해갑니까? 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본 것이 병이 됐어. 거기다 물결. 본 것이 큰 병이 됐습니다. 상사병이네요. 차라리 안 봤으면 약이었을 텐데. 대꾸법. 이천리 국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자란 것이 다 네 덕이로다. 너 때문에 귀양살이가 행복해요. 이런 얘기. 자,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자, 절집 네모 잡으세요. 이제 절에 내려왔습니다. 자, 산에 있는 스님의 음식 보소. 향기롭구나. 그렇지? 향기, 노래 나오면 다 부입혀 쳐. 괜찮아. 만족감이라고 쓰세요. 만족감. 어머나, 지금 밖에 바람 부는 거야? 오, 진짜? 바람 저렇게 불어?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이튿날 앞에다 장면전환 표시하세요. 자, 앞에다가 이렇게 딱 끊으세요. 이렇게 장면전환 표시 딱 해보시면,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아득하구나. 전생인가 꿈속 아득하다. 이런 얘기야.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그러니까 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 끝 그러니까 본인을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진영 밑줄 치고 미친놈이라고 쓰세요. 자,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몰랐어. 흥이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를 불러서, 그러니까 수노니까 우리가 노비라고 하잖아요. 노비가 뭐의 준말이냐면 남자아이를 노라고 하고요, 여자아이를 비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노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노니까 가장 우두머리 남자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냥 노비를 불러서, 자, 하인을 불러서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으니까, 그치? 사또 이 본관이 보냈기 때문에 기생 누구? 군산월이죠? 군산월과 매향
얘를 데려갔지만 돌아와 생각하니 어이구 너무 오사스러워서 불안합니다.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이거 뭐 한 거야? 남을 의식한 거야. 그지? 아까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쓴다고 했죠. 그치? 우리 보기에서 아유 불안하다 불안하다 물결 저거 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감.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자, 풍류 생활을 이제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풍류 생활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살짝 끼워 넣었어요. 사대부를 읽었을 때, 그래도 반성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어차피 사대부는 사대부 편이니까. 자,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비만 데리고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신. 근데 내 생각에는 거기 순호 있잖아요. 얘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해하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알아들었냐? 못 오도록 못 오도록 그렇지. 순호가 알아서 군산어를 다시 저도 느낌이 잘지.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양반 재밌는 양반이네. 자, 그 다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자, 선비만 데리고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니. 이 밑에 표현은 정말 대단합니다. 산이, 자, 청산녹수죠? 자연이죠? 천상녹수. 그 중에 산은 글이 되어서 술잔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산을 보면 글을 지었고 이런 얘기야. 술 한 잔에. 녹수, 푸른 물은, 자, 이거 뭐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위에, 종이 위에, 그림되어 종이 위에 단청. 단청은 채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채색되는구나. 굳이 군산월 얘기하는 거 봐요. 안 해도 되는데. 군산월 그 예쁜 모습, 꿈에서 깬 것 같아. 그죠? 꿈이었던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정신 못 차린 거야.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재밌는 글 하나 읽었습니다. 자, 아니구나. 우리 저기 소설이 있군요. 소설이 있습니다. 깜빡했어. 소설이 있었어. 짧은 거 먼저 보자. 저 김진옥전 졸라 길더라. 왜 이렇게 길어? 자, 천수석. 137페이지네요. 자, 요거까지 하고 쉽시다. 요거 좀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선생님 푸아했어. 좀 예상이 좀 됐어요. 주변 스토리가 읽으면서 예상이 좀 됐는데, 자,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자, 가봅시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천수석은, 자, 혼인을 둘러싼 가문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이에요. 밑줄 쭉 칩니다. 혼인을 둘러싼 가문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이니까 뻔하죠. 해피엔딩이고요. 혼사를 방해하는 악인, 세모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비범어진인 주인공 동그라미. 그렇지. 여기 악인 잡아야 돼. 그러니까 혼사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주인공과 조력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악인 및,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혼사장애에서 선생님이 권력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지. 여기 이제 권력자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각자의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방식이 여장 모티프 등과 결합돼요. 굳이 모티프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장하고 나옵니다. 참.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과 과정이나 배울 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장 모티브예요, 사실은. 그치? 여성이 가부장제에 얽매여져서, 그치? 억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티브가 꽤 나오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하지만 뭐 이런 게 있는데 여장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찌질하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환장해요, 환장해. 아,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남자가 여장해도 남자 티 나요. 최근에 가장 여장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거미 남편 있는데? 조정석이, 조정석이 여장하고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영화인가? 딱 봐도 남자던데? 딱 봐도 남자예요. 딱 봐도 남자인데, 근데 여자가 남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끔은 모를 때 있어요, 진짜로. 그냥 곱상한 남장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남자가 여장한다고 해서, 되게 좀 건장한 여자구나,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은 여장을 해봤죠. 여장에서 선생님 상 받았잖아. 1등 했잖아. 여장 남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1등 했어요. 서 있기만 했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 동아리 애들하고 술 마셨죠. 1등 30만원. 동아리 여자 후배들이 신나서 막 정말 신나서 선생님을 치장하는데, 그때는 머리 가발 안 썼어요. 머리 자체가 워낙 이렇게 길었어서 선생님이. 길어서서 머리 그대로에, 그냥 여자애들이 막 화장해주고, 근데 그때 화장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눈썹 얇게 하는 그런 화장이었어서, 그래서 막 하고 또 이제 색조 화장 막 심하게 하고 막 그럴 때야. 여기 눈두덩이 막 빨갛게 하고 막 그럴 때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때 미니스커트 입고, 막 애들 막 스타킹 사가지고 스타킹 신고. 그랬던. 그래서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여장 모티브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내용 파악 중심으로 갈 거고요. 최대한 체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필로. 자, 갑니다.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 파악하는 거니까. 이게 내용 파악 중심이니까. 다음날 새벽 네모. 자, 설부인 동그라미. 설 띄고 부인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설은 성이고요. 부인은 이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 설부인은 동그라미 잡고요. 이 일을 글로 써서, 이 일이 뭘까? 자, 설정문, 자, 부의표 잡아. 그러니까 그건 이름인 거예요. 똑같은 설씨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밑줄,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자, 위광미, 자, 위광미 동그라미. 자, 와 의논하여, 요거에다 밑줄. 자, 물결칩니다. 결혼을 서두르라고 했다. 자, 그리고 장면 전환하세요. 정당 앞에다가 2줄 닦으세요. 조그맣게. 정당에 함께 있던, 자, 설정문 부부는, 설정문 부부 동그라미. 그러니까 설정문이 남자예요. 이해가니? 설정문 부부는 남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설정문 부부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설정문과 설부인. 아닌가? 아니야. 자, 넘어가. 미안합니다. 설정문 부부. 자, 동그라미 잡아. 미안해. 자, 생각했어. 설정문 부부 동그라미. 정신 차려, 최룡산. 자, 시녀가 바친, 자, 설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그렇죠. 미안합니다. 설부인이 편지 보냈지? 그거 읽고 있는 거야? 설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자, 물결쳐 분노를 터뜨렸다. 아직 뭔 내용인지 자 몰라. 간국구가 자, 국구는 임금의 장인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의 외척이니까 여기 성씨들 진짜 좀 이렇게 일반적이잖아. 설씨, 위씨, 간씨. 그렇죠? 성씨들이. 자, 간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한단 말인가. 자, 이렇게 능멸, 밑줄 쳐. 간국구 V표 치세요. 간국구 V표. 그러니까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V표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능멸. 설정문의 부인 장씨죠. 그래서 설정문에 가는 장씨죠. 자, 장씨도 탄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금과 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는데 숨겼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되어서 이와 같은 자 밑줄 간사하니의 흉기의 밑줄 여기 간사하니가 누구야? 간국구 자 V표 그래서 간신가? 알았겠습니까? 자 설정문이 자 요거 우리가 장면 전환하세요 앞에다가 설정문 앞에다 장면 전환 설정문 동그라미 잡고요 분해하다 이거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결 잡고요 수레를 타고 가서 누구 만나? 위광미 형제를 만납니다 위광미 형제 동그라미 대책을 의논하다가 탄식합니다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깊이 숨겨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 자 V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니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자 흉측한 계책을 꾸며서 흉측한 계책 거기다 세모자하다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의도 파악하자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다 이렇게 거기다 밑줄 쳐야 돼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다 그렇지 늦추지 마십시다 자 누가 얘기한 거야? 설정문이 얘기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1번에 3번 선지 한번 딱 보세요 같이 봐봐 1번 3번 선지 설정문은 자 보형과 오경의 혼례 날짜를 바꾸지 말자는 위강미 현재의 제안 아니요 설정문 지가 얘기한 거 본인이 제안했어요 그치? 위강미 형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자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밑줄 혼인 날짜를 다시 잡으니 불과 며칠 뒤로 잡았습니다 위광미 형제와 설정문이 모두 만족해하며 흩어졌습니다.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인 날짜 잡은 거 다만부터 가로 묶어 준비하였다 가로 닫아 이런 말 왜 썼을까? 출제하려고 다만 비로 그치? 이런 것들 자 위광미 동그라미 누구한테만 어머니께만 어금니가 아니고요. 자 위광미가 어머니께 자 동그라미 아랬습니다. 밑줄. 그래서 1번에 4번 선지 보세요. 위광미는 보영과 오경의 혼사계획이 누설되고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아니죠? 가족들이 아니고요. 어머니께만.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께. 자, 그 다음 돌아와요. 마침내 혼산날이 되었다. 자, 앞에다 장면 전환. 자, 혼산날 네모.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렇지? 그런 날이죠.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날이죠. 그래서 원래 그날은 다 뭐 입어야 돼요? 그날은 하얀 옷 입으면 절대 안 돼요. 하객들이. 그날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남자가 하얀 양복 입고 있죠. 그래서 그날은 원래 어떤 옷 입고 가는 거냐면요. 하객들은 다 원래 검정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검정 옷은 원래 예복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하객으로 간다든가 장례식 때 뭐 간다든가 결혼할 때도 검정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돋보여요? 신부가 돋보이는 거예요. 검정 옷이 없으면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가야지 본인이 막 진짜 화려하게 막 옷 입고 무슨 대종상 시상식에 나간 듯이 막 하얗게 본인이 드레스 입고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신부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저기 신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남자가 신랑이 검정 옷을 입는 이유는 장례식에 들어가는 것 같아.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지. 근데 결혼식 날은 또 그리 행복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갑자기 뭐 재밌게 하겠다고 친구들이 뭐 함이라도 팔고 뭐 이러면 더 피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혼여행은 언제 가요? 끝나고 바로 가요, 보통. 끝나고 바로 이제 그 공항으로 가요. 근데 왜 피곤하냐면, 선생님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자는 더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결혼식이 보통 저녁에 하진 않잖아. 그리고 너무 저녁에 해도 민폐예요. 저녁에 해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도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아무리 늦어도 뭐 11시, 뭐 2시, 1시 이 정도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진짜 거의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 해야죠. 그렇죠? 옷 입어야죠. 그리고 그 한 주가 되게 바빠요. 진짜 미친 듯이 바빠요. 그리고 막 모두 확인해야 돼. 이렇게 막 신혼여행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죠, 부부가. 그리고 뭐 혼수한다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살펴봐야죠. 그때 제일 많이 싸워요. 남자가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관여합니다. 선생님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되, 이거, 그러면, 그거. 좋다, 괜찮다. 내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이거 어때, 오빠? 괜찮다. 무조건 다 맡겨야 돼. 뭐, 알아서 하는 거죠. 혼수는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고. 여러분들 그 웨딩 사진 찍잖아. 난 굳이 그거, 이렇게, 그 예식장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식장, 이렇게 할 때.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친구들이 그냥 그 사진 잘 찍는 친구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찍는 게 훨씬 더 나아. 왠 줄 알아? 웨딩 사진 찍잖아요. 언제 보냐면요. 집들이 할 때 한 번 보고요. 거의 안 봐. 졸업앨범하고 똑같아. 그거 안 봐요. 뭐 이혼할 때 보겠죠. 그러니까 뭐 안 봐. 진짜 볼 일이 없어요, 얘들아. 볼 일이 진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한대. 사진 잘 찍는 친구들 있잖아. 뭐 아이폰으로도 많이 찍던데. 요즘에는 아이폰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그냥 서로 예쁘게 이렇게 찍는데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해. 몇 장을 한 1,500장 정도 찍어요. 그 예식장에서 하면. 그리고 그럼 누가 힘들어? 남자는 어차피 액세서리예요. 남자는 그냥 애착 인형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웨딩 사진의 핵심은 여자 중심이에요. 진짜. 그래서 남자는 액세서리. 그리고 남자는 뭐 사진 많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이게 다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때 필 받아고 혼자 막 이런 포즈하고 막 이런 포즈하고 갖고 막 당황하셨어. 이런 신랑 처음 봤다고. 근데 이 웃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해. 이 웃는 게 이게 웃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막 1,500번을 웃는다고 생각해. 그럼 나중에는 이 웃음이 뭐랄까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뭔지 알죠? 눈도 같이 웃어야 웃는 건데, 그렇지? 힘드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영혼이 없어. 그런 사진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 잘 생각하셔서 그럴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싶니, 너희들은?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신혼여행 나중에 가겠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래요. 야, 평생에 한 번 가는 거잖아. 운이 좋아야 2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무조건 정말 가기 힘든 데 가셨으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다. 진짜 왜냐면 그거 가기가 힘든 곳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통 이런 데 많이 가잖아. 하와이 많이 가던데. 그래서 일부러 하와이 간대. 왜냐면 하와이로 갈 일이 쉽지 않죠. 그렇지. 몰디브도 괜찮지. 다 지금 안 가봤어. 안 가봤습니다. 야, 그런 데는 다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봉사활동. 신혼여행으로 봉사활동을 간 사람이 있어요. 신혼여행으로 그러니까 둘이 사실 이제 봉사활동하다 만났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난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존경스러워. 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군가를 하고 있는 건 막 되게 존경스러워, 사실은.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래서 막 그랬대. 갔대. 참 대단하지. 난 못해. 안 해! 자, 갑니다.
자, 마침내 혼산날이 됐고요. 자, 양부인 세모 잡으세요. 자, 양부인 세모. 그제야 소식을 듣고 부남의 이를 갈며, 요거 물결 잡아요. 취정을 부릅니다. 자, 취정 세모. 자, 또 취씨야. 자, 설신의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납치죠, 납치. 설신의 딸을 무조건 납치해서 간씨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다 밑줄 쭉 칩니다. 간도 크네요.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자, 밑줄,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의 혼인 준비를 마쳤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해 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슬아를 빛내서 득이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진 며느리는 바로 이제 설신의 딸이겠죠, 그죠? 말을 마치고, 자, 앞에다 장면 전환하세요. 급히 극구 간문추, 자, 세모.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중에, 자, 밑줄, 설오경을 탈취하게 하였다. 자, 이거 뭐라고 해요? 흉계죠, 흉계. 그죠? 설오경 부위표 잡으시고요. 탈취가 뭐야, 씨. 자, 몇 번 보시냐면, 자, 1번에 5번 선지 볼까요? 양부인, 세모죠, 흉계죠. 보형과 오경의 혼례 때 간문추에게, 자, 오경을 탈취할 계획을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맞죠? 저는 5번입니다. 자, 돌아올게요. 한편, 앞에다 장면 전환하시고요. 설씨 집안에서는 혼수를 정성껏 장만했으나 밑줄 쪽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 않아서, 자, 물결칩니다. 근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예상하겠죠. 뭐 탈취, 여기서 말하는 탈취, 납치. 그때 마침 금의교의 이금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설정문과 막연한 사이였고요. 집안끼리도 교류가 있었어요. 설정문 동그라미, 자, 이극용 동그라미 상의합니다. 회개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바로 이제 간문추, 그치? 속이려면 이리이리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설정문이, 자, 그 말을 듣고는, 자, 환하게 웃으며 부탁했습니다. 부디 요란하게 굴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금용이 이렇게 하시죠. 근데 설정문이 너무 웃긴 거야. 우와!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그래서 가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금용. 가마에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이금용은 알겠다고 하고, 자, 앞에다 장면 전환하세요. 이금용 앞에다가 이금용 동그라미.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밑줄. 뒤따르는 시종들이, 자, 시종 세모. 잠깐만, 이거, 선생님 잘못했어. 시종 세모 치면 안 돼. 시종 세모 치면 안 돼. 시종 세모 치면 안 돼요. 뒤따르는, 자, 하인들이 호위하여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때에 무수한 하인들이 몽둥이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 밑줄 가마를 빼서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 하인들에게 세모를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거죠. 바로 극구 간문추 집이었습니다. 네모. 자, 이때 앞에다 장면 전환 보형입니다. 자, 보형 동그라미. 자, 길복을 갖춰 입고, 자,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설정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위험 있는 행차가 큰 길에 나서자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가 보형의 위풍을 입에 닳도록 칭찬했지만 입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정문 집에 이르니, 설정문 집 네모. 자, 내외 손님들이 삥 둘러 모여 있었습니다. 설추밀 동그라미. 이름들이, 자, 설추밀. 자, 설추밀, 추밀이. 자, 밑줄 쭉.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신분일 거예요. 추밀 띄어쓴 거 보니까, 그치? 추밀이란 게 있나 봐. 가짜 가마 누가 탔어요? 이극용이 탔습니다. 그 가마에, 그치? 가짜 가마에 신랑을 맞이하였고, 자, 보형, 위보형이래요. 자, 위보형은 단장한 예쁘게 꾸민 설오경과 전 알례를 마친 후 인사를 마친 후 설오경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가짜 가마가 먼저 출발했고, 그다음에 진짜 가마가 이제 뒤이어서 가는 거죠.
참석한 손님들이라는 위 보용의 참석한 손님들이란이 아니고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영의 옷과 같은 풍모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지만 그냥 플러스 표시만 하세요. 설정문 동그라미. 간문추 세모. 밑줄 쭉 칩니다. 이극용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끝없는 염려가 생겨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보영 동그라미. 눈에 차일을 친 곳에서, 차일이 뭐냐면 이제 그늘막 그 해 가리는 그늘막, 이거 차일을 친 곳에서 신부 설오경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삐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 동그라미. 위보용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계집종 하나가 막 이렇게 확 보고 있는 거야. 걔를 발견합니다. 위보용이 가로 묶어봐. 위보용부터 어디까지? 잘못 보겠는가까지 가로 닫아. 위보영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예쁜 눈으로 그러니까 누구 박보검 같은 눈 그런 눈 그지? 그런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누구 생각이야 이거? 그렇죠. 서술자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서술자 개입. 자세히 보니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에 벌의 눈과 전갈의 정령을 지니고 있는데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변장한 음양을 바꾼 것이었다. 밑줄 쳐.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변장하여 음양을 바꾼 것이었다. 밑줄. 그냥 여장한 남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장면 전환하시고요. 외당으로 나와 네모.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서헌으로 잡아 대령하게 했습니다.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 고하여 그 계집종을 잡아내오니, 밑줄, 계집종을 잡아내오니 그 여자가 기겁하고 발악을 했습니다.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어. 밑줄 쳐. 양씨 집안의 하녀로 잔치 구경하러 왔는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는가? 라고 했더니 위보영 셋, 위보영 동그라미.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니요. 몸 수색해 보시지요. 밑줄 쳐.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말을 마치고 주변의 시종들에게 명하여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남자.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라게 놀라서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내며 나는 간국구 세모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다. 간옥지 세모 잡습니다. 스스로를 천금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간옥지다. 간옥지. 밑줄. 어렸을 때 설소주와 혼약을 맺었어. 밑줄 쳐. 그러니까 바로 설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설소주와 혼약을 맺었고, 물결 쭉 쳐봐. 집안 아들이, 위씨부터.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끝이 없어 여기 와서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이다. 아우 찌질해. 여기까지 물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무리하게 군단 말이냐.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사람들 너무 놀랐고요. 하지만 위보영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물러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물결 쳐. 짐작하고 있었던 일. 태평성대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의 방을 엿보는 그 일은 당연히 조종에 신고할 일이지만 밑줄 쭉 쳐. 그대가 간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용서하겠다. 10분만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용서하겠다. 구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이에 앞서. 여기다 장면 전환. 이에 앞서. 잠깐만. 나 지금 바로 넘어갔지. 잠깐만. 뭐 하나 빠졌다. 가로 묶어. 위보형이 용서하는 바람에 거기 있잖아. 위보형이부터 어디까지? 있겠는가까지 가로 닫아. 위보형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옥제는 겨우 욕을 면했으나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누가 하는 얘기야? 서술자. 그래서 서술자가 얘기해주죠. 서술자 개입입니다. 요걸 놓쳤네. 바로 팔을 뿌리치며 대문에 나가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니 밑줄.
자, 이에 앞서 앞에다 장면 전원 극고 간문추의 시종들이 자 밑줄 칩니다. 설 오경이 타고 오는 가마를 빼앗아 곧장 간국구의 집으로 왔지요. 간국구의 집 네모 잡습니다. 극고 간문추 부자 세모 잡습니다. 정중앙의 주변을 물리치고 자 밑줄 가마문을 열었어. 자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자 이미 오경의 아름다운 이름을 자 뭐 천둥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미인이다. 부인네들 역시 오경을 구경하려고 병풍친도 둘러섰는데 발을 들여다본 가마는 옥과 같은 가녀린 미인, 설 오경이 아니고 큰 산의 한 놈이 자 동그라미 큰 산의 한 놈, 얘가 누구예요? 이극용. 서리빨 같은 긴 검을 칼집에 꽂으며 병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나는 금포 장군인데 아니 국구께서 바로 이제 국구 누군지 알겠죠? 간국구. 아니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온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긴 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 도리깨를 쥐고 철 도리깨 뭔지 아나요? 근데 이게 길어요. 이제 마대자루처럼 이게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처럼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 있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탁 치면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막으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이게 텅 이렇게 뒤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이 무기예요, 무기. 철도리깨.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며 고리눈을 부릅더니 번갯불이 번뜩였습니다. 극고 간문추 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서 덜덜덜 떨었고 간옥제는 달아나서 여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이 5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 꼭 풀어보시고 1시간 10분을 강의. 자, 잠깐 쉽시다. 좀 길게 쉽시다.